작가님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네.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소득 만족도 이런 것도 우리 화이트보드에서 마킹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수익 구조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작가로서 이제 돈을 벌어들일 때 어떤 일로 돈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브랜드 기획자로서 일을 할 때 어떤 일로 수익이 들어온다. 그것을 각각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양양 청년협동조합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요. 진짜 정말 좋은 협동조합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데. 네. 한 2년 정도는 무급여 대표자로 지냈었어요. 일단은 회사부터 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드는 일들을 했어야 됐고, 감사하게도 저희 조합원 분들이 저를 되게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도 운영에 네,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 월급을 받으시든 뭘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들도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23년 6월부터 이제 해서 이제 1년 정도 받았습니다. 급여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급여를 받으려면 양양 청년협동조합에 사업이 있어야죠. 네, 사업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뒤에도 살짝 있지만 그 버려지는 폐서프보드를 조형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조형물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형물 제작뿐만 아니고 이것이 들어가면 어떤 공간에 대한 그 디자인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공간을 꾸미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포토존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용역 개념으로 계약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양양청년협동조합의 수입 중에서 한 50%를 가져가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다른 뭐 브랜드 컨설팅 업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연간 이제 작년부터 겨우 이제 1억 매출을 넘기기 시작한 네, 단계여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드 기획을 하는 것들은 제가 개인 소득으로 뗄 때도 있고 사업 소득으로 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양 청년협동조합을 2년으로 그 얻게 된 영업에 대해서는 양양 청년협동조합의 세금계산서로 끊고 그게 아닌 것들 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강의나 강사료는 또 개인 기타 소득으로 떼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랑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뭐 한 10년 전에 회사 다녔을 때, 네, 딱 그 정도의 수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긴 한데, 지역에서의 받는 월급으로 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네. 게다가 지금 이거는 이 협동조합 이외에 다른 일을 또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여러 명이 같이 네. 컨소시엄으로 어찌 보면 하는 거고 여기서 그쵸.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는 거고 네. 조합원 분들도 각자의 또 일들을 하시면서 이거 일이 있을 때 헤쳐모여 하는 구조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 정도 수익이 나면은 네.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래서- 협동조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꽤 네. 좋은 용돈 정도 벌고 그렇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의 수입은 네. 사실 월급의 연봉이라고 치죠. 그 네. 이사장의 연봉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림 제가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한번 들어가면 한 그 2m, 3m에 2m 기준의 캔버스로 봤을 때 네. 그림으로만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촬영하는 네. 촬영 컨텐츠를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주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번 영상 작업이 들어와서 기업 홍보 영상을 찍으면 그래도 꽤 좋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뭐 적게는 뭐 한 1,500만 원 선에서 뭐 조금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3,000에서 4,000 정도의 프로젝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프로젝트 안에 그림값만 저는 받는 음, 편이어서 그래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작가 활동과 양양청년 협동조합의 대표님의 역할로 나눠볼 때, 개인으로 나눠볼 때는 수익 구조가 몇 대 몇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작가 쪽이 한 6, 음, 6, 7? 거기에 음. 이제 청년협동조합의 월급은 한 4? 음. 네, 3, 4.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지금 이제 이렇게 유턴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수익 구조를 일구고 자기의 일을 만들어 나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양박사 TV에서 꼭 하는 이 화이트보드 4개의 방 마크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직업을 이 4개의 방에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세로축에는 일의 만족도 0점에서 1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소득의 만족도 0점에서 10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득과 일의 만족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 나오는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 있는데 지금까지 직업이 어디에 속하셨는지 한번 마크해보는 시간, 요약하는 시간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직업이 AE, 그러니까 광고기획이었다고 네, 네. 얘기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거 첫 번째 직업은 어디에 점을 찍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직업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진 않았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뭐 네. 우왕좌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을 설레기는 했지만 네. 일을 잘 모르는 시점이어서 소득이나 일의 만족도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년생이니까 4번 반쯤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이 정도. 네, 들어갈 것 생각보다 같아요. 소득이 많이 낮았습니다. 네. 네. 이때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이 마크한 곳에 같이 체크를 하는데요. 빨간색 펜으로 네.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하늘로 올라가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아무래도 이쪽에 있으면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네. 음, 왜냐면 이때 거의 대부분 하는 생각들이 네. 이 길이 맞나? 음, 내가 잘 살고 있나? 음, 그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초년생 때. 두 번째 그러면 직업이 대학 메일에서 마케터로 네. 일하실 때. 그래서 다시 A 생활을 접고 약 한 1년 정도 휴직기를 가지다가요.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한 시점에서 대학 내일에 들어갔는데 그때 소득 만족도는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의 만족도는 원래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영역의 일들이어서 좀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고 저의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하기도 했기 때문에 소득 만족도는 한 중간쯤에 일의 만족도는 좀 올라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번 방으로 바로 사회 그래도 초년생인데 바로 이동이 가능했네요. 네, 이때는 나이가 그래도 29살 이때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회 초년생 때보다는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서 네. 뭐 이 정도면 네. 좀 만족스러워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삶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표시해 주세요. 이때는 또 일이 너무 많았어서 한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아웃도어 스포츠 N사. N사? 이름 밝히면 안 됩니까? 밝혀도 됩니다. 네파라는 그 아웃도어 회사에 네. 다녔었는데 한 2년 정도 다녔었고 네. 오히려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브랜드 그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대학 네일이나 이전에 다녔던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지면은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병으로 따지면 을과 병에 속하는 어떤 대행 업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기초적인
큰 전략을 짜면 네. 그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하는 메이킹하고 거죠. 네, 이런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의 기획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격렬하고 치열했던 그 아웃도어 시장에 가서 기왕이면은 그렇게 치열한 데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네. 네파라는 회사에 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네. 오히려 그 전 회사보다도 네.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 예, 왜냐면은 돈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좀 우선이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연봉 협상을 잘 못한 거죠, 제가. 아. 근데 이제 네. 그 대신에 어떤 경력을 더 인정을 받고 네. 예,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소득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네.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의 만족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데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때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는 한 중하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삶이 라이프가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네. 너무 심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너무 무난하게 흘러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은 계속 그대로 살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삶이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런 약간 무중력 상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곳에서 뭘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것에 또 그 다음 것에 계속 레이어가 쌓이고 지금 하는 일도 이전에 언젠가 배웠던 것들이 네. 묻어나면서 경력이 만들어지는 이고 네.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볼 때 예전에 내가 사실은 거기서 그걸 배웠구나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떻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뭐 좋고 나쁜 일이 다 혼재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아무 연관성 없이 이직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앞서 적혀진 세 가지 직장 생활을 통해서 관통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많이 얻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대행사 시절에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팀원들과의 관계가 돈독했었기 때문에 이 새 직장들을 다니고 또 퇴사를 하면서도 지금 지나서 10년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잘 연락하고 안부 지내고 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건데 되게 사람들과 사이가 좋게 지내면서 그 인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양양청년협동조합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난 15년? 네, 10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제 네. 유지가 될 만큼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연관이 되고 네, 네. 예, 이게 소득 만족도와 일 만족도는 이렇게 낮았으나 사람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업무 역량이죠. 각각의 업무 역량. 그래서 제일 처음 그 광고 대행사 다닐 때는 네. 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저희들이 뭐 이걸 일종의 전문 용어라고들 하는데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이게 뭐 다홍지마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잘 메이킹하는 거를 배웠던 것 배웠죠. 같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그때 배웠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법 조금 세련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들을 좀 중요하죠.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야근하고 힘들어도 상대방 앞에 가서는 힘든 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었고 전문 신뢰성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태도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대학 내일에서는 이 일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광고 대행사 때 다닐 때는 좀 어렵기도 했고 잘 몰랐기 때다 보니까 겉멋이 들어 있는 제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대학 내일에 와서는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그런 거짓이나 가식은 금방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도 내가 진짜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상대방도 알아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잘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해졌다. 일 외에 다른 사모임으로 또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좀 믿어주시고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는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일을 좀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그 네파에서는 제가 그 브랜드 마케팅 부서로 그 신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네. 네팔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 기업 그 각 부서들 간에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거의 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네파에서는 협업, 영업팀, 뭐 VMD 팀, 뭐 기획팀, 패션 디자이너 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 협의된 과정, 그리고 이 회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서, 대기업의 큰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네. 일하는 것을 또 배울 수 네, 있었을 그 것 시스템을 같네요. 배우고 제일 네. 좋았던 거는 거기서 이제 브랜드 전략 기획이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마케팅 프로모션의 기획 업무였고, 기획 업무라기보다는 실행 계획서를 썼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전략을 짜고 브랜딩을 한다라는 그 개념을 처음 느끼게 됐고,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끼게 그랬겠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 하는 거를 처음 느꼈죠. 깨닫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0대 초반까지는 계속 비슷하지만 좀 다른 업무들을 네, 네. 또는 또 색다른 업무들을 배워가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배움을 뒤로 하고 네. 뭔가 이유가 있었죠. 네. 그래서 스톤에이지 유니온이라고 고향에 내려와서 만듭니다.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우선 당연히 이제 수익은 없었어요. 수익은 없었기 때문에 소득 만족도는 그냥 뭐 한 요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일의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기획했던 일들을 뭐 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지어 만두 사업도 잠깐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만두가 너무 맛있는데 이 만두를 제품화, 상품화하자. 상품화 해보고 이걸 또 어설프게 배운 그 브랜딩을 해가면서 그리고 마케팅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이전에 직장 경험을 가지고 그냥 재밌게 노는 느낌이었거든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번 거보다는 까먹은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너무 재밌게 소위 어른들이 얘기하는 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셀프 파일럿의 총합체 네. 의 기간이었어요. 네, 이게 셀프 파일럿인지도 모르고 네. 그냥 이게 너무 재밌고 계속 실험해 보고 싶다. 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서, 그걸 한 2년 정도 계속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그래서 소득은 뭐 사실 이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데, 네, 거의 이 정도의 일의 만족도는 좀 네, 높을 수밖에 없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었고, 여기가 지금 네 번째인데, 여기에 한번 삶의 만족도 표시 좀 해주실래요? 삶의 만족도는 네, 확실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역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왜냐면 일단 스트레스도 없고 네. 삶의 만족도라고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 내가 내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뿌듯하게 차오르는 네. 그 느낌이 이 삶의 만족도를 네. 하늘 높이 치솟게 하는 게 아니었나? 네네, 맞아요. 네. 느낌이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제가 뭔가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질질 목줄을 채워서 끌려다니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끌려다녀도 앞을 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뒤로 끌려다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음, 뭐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근데 이때부터는 제가 멱살을 잡고 삶을 끌고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앞을 보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검은 터널을 나와서 저 멀리 빛이 보이잖아요. 그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석기시대 그림 일기에다가 막 그려놓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7년이 됐을 때 다섯 번째로 이제 돌아갔을 때 관광둘의 PD를 하셨다고 지난 네. 시간에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각각의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네네. 네. 그때는 화이트보드에 한번 표시를 해봐 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 관광둘의 활동은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스톤에이지 유니온이라는 일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아, 동네에 이렇게 좀 이쁜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을 사람들을 모셔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SNS에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SNS에 한 친구분이 페이스북 친구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당신 하는 일에 이 관광둘의 PD라는 업무가 잘 어울릴 것 같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냐.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호주 여행을 다녀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돈이 진짜 통장에 딱 0원이었을 때여서 근데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줘. 그래서 기획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다. 그래. 이거 완전 너무 좋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소득 만족도는 아무래도 없다가 있다 보니까 그 조금 높아진 거고요. 일의 만족도는 제가 생각했던 딱 그 적합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다 주도하는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건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서포트 하는 게 저는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참아야 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서. 주도성과 주체성이 상당히 높으신 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딥니까? 한 소득 높아지긴 했지만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때 삶의 만족도는 어떠셨는지요? 삶의 만족도는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시 방향 네.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때가 다섯 번째. 제가 파란 선을 이동한 거를 표시해드리느라고 이렇게 긋는데 조금 선을 좀 잘 못 긋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다른 것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때 직장에서 사용했던 경력과 각각의 경력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푸른색, 그린색, 지금 블랙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색깔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양 청년 협동조합을 20년도에 만드셨죠. 네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관광두레를 한 3년 하셨고요. 네, 예. 관광들을 이제 5년 임기 중에 4년을 했고요. 나머지 네. 1년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네. 다른 분께 이제 이관을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서포트 한다고 했었잖아요. 관광들을 네. 할 때. 네. 근데 그거보다는 네. 내가 직접 네. 이렇게 좀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좀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광들을 하면서 배운 거는 네. 로컬의 자원들, 이 로컬이라는 워딩,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 네. 이게 또 브랜딩과 맞닿아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외면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꼈었어요. 음.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지역에 좀 외면받고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예, 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그만두고 양양청년협동조합을 약 1년 반 정도의 우리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브랜드 기획자의 역할인데 이 파란색, 그린색 네. 모두 다. 근데 이때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네.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면 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직접 주도적으로 브랜드 기획을 하는 브랜드 기획자. 네. 네, 이때보다는 훨씬 더 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양양청년협동조합을 하셨을 텐데요. 네, 네. 네, 그때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마크를 해봐 주세요. 지금도 과정 중이긴 하지만 네. 양양청년협동조합은 소득에 대한 거는 최근에 조금 높아졌어요. 이제는 월급도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일의 만족도는 여전히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협동조합의 소득 만족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정말 쉽지 네.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은 금액이라도요. 네. 월급을 받아서의 금액이 아니라 네. 제가 이거를 직접 제 월급을 제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네. 그렇고 네. 뭐 그간에 한 몇몇 분이 인턴이든 직원이든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그분들의 급여를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지원금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네, 벌어들인 지원금도 지원금도 일부 일부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인건비라는 거는 좀 되게 큰 비용이거든요. 회사 운영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그것을 꾸준하게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좀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소득 네. 만족도가 이게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의 개념보다도 네. 그렇게 돈을 안정적으로 누군가한테 줄 수 있었다. 네. 음. 그들의 삶에 도움이 네, 네, 될 수 네, 있었다라는 게 역으로 저한테도 만족도가 높아지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삶의 만족도는 어떠셨는지요? 지금은 음. 지금도 2시예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높기는 하지만 네. 제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루도 쉬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톤에이지 유니온 때는 진짜 일보다는 노는 거나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있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일이 가득 차 있는. 근데 그게 뭐 괴롭다기보다는 조금 긴장도가 좀 높은 거죠. 네, 스트레스. 텐션이 네.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조금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요. 네. 기획하고 그것을 대표로서 끌고 네.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네. 텐션이 없을 수가 없죠. 뭐 한마디처럼 옛날처럼 망나니처럼 못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정제돼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구석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 기획자로서의 그 일과 삶의 만족도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6번은 여기 있고, 제가 거꾸로 선을 표시하다 보니 여기가 네. 아닌데, 제가 잘못 이렇게 초록으로 이어야 되는데. 지우고 다시 하면 되죠. 잠깐. 네, 이게 지금 5번 5번, 초록에서 네. 올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이 두 가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브랜드 기획자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이 4번부터 4번과 5번과 6번으로 이렇게 방이 3번 이후에는 방을 다 쓰셨어요. 4번 방에 있다가 2번 방에 있다가 1번 방에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전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나 하는 셀프 파일럿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편을 저희가 앞서서 올려놓았고 하니까 어떻게 이 이동이 가능했지? 라고 하는 많은 실험들을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작가거든요. 네. 아티스트로서도 또 살고 계시는데 이것도 한번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15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 뭐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거요. 석기 네. 시대 그림 일기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돈이 없었기도 했고 사실 그리고 돈이 들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소득은 없었죠. 네.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보다도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든 스톤에이지 유니온이든 그림이든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실험들이. 그래서 근데 선 그리기 시기 편하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 스톤에이지 유니온 하던 시절,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신나게 이것저것 하면서 놀기도 하고 네. 자기가 나 앞으로 뭐 하고 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양하게 네. 해보는 이 시절에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원래 전공자 아니고요. 우리 네. 보았지만 전공자 아니고 그냥 그림 그리고 싶어서 그리기 시작해서 이 노트와 펜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놓고 네, 김석희 작가가 그린 네, 정식연재. 정신연재다라고 하면서 네, 이것을 1년 동안 100 몇 편? 116편까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에 116편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이렇게 스스로 하던 시절 돈은 벌리지 않았지만 나의 일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네. 당연히 그냥 예상컨대 삶의 만족도도 높으셨을 것 네, 같은데 당연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늘로 빛이 솟아있는 네, 삶의 만족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후에 이제 드로잉 작가로 정식 데뷔를 하던 19년도에 네. 외부에서 의뢰가 오고 그리고 데뷔를 하면서 지금은 작가전도 지금 단독전도 열었고요. 네. 명실공히 나는 이제 작가다라고 얘기할 네. 수 있게 된 지금의 시점. 네. 표시를 한번 네. 해주세요. 사실 이제 법인 양양청년협동조합으로 받는 월급보다는 더 총량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작가로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제 그림이 어디에서 경매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팔리기를 항상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꿈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득 만족도는 어쨌든 양양청년협동조합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사실 양양청년협동조합 하면서 아까 스트레스가 조금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좀 상쇄해 주는 게 저는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림 그리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거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이게 괴롭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온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네.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게 스트레스일 리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냥 약간 사우나 같은 느낌이에요. 온도를 높여놓은 사우나에 들어가서 빡 빼고 나왔을 때 그 개운함.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요. 네. 멋지네요. 지금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작가로서는 여기가 첫 번째인데 2015년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확실히 우상향이 이게 드러나죠.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1번에서 2번으로. 어떻게 그림 전공도 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은 라이브 드로잉 작가라고 하는 네임을 얻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2번 방에서 1번 방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셀프 파일럿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꿈만 꾸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네. 제가 꼭 이제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 지점으로 가고 싶은가요? 이미 1번 방에 와 있으셔가지고. 네. 근데 아셔야 될 게 1번 방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1번 방은 아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디로 이동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시점도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완성형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처음 내려왔을 때 2015년에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떤 직업을 사는 동안에 네. 좀 여러 직업을 여러 타이틀을 갖고 싶다라는 네. 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철로 된 조형물 작가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기계 만드는 거를 좀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서점에 가면 그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봐요. 그리고 뭐냐면 좀 수제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꿈이 뭐 너무 지금 했던 거하고 네. 다르고 크네요. 네. 전혀 다르고,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건 잘 모르겠으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이 중에서의 직업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소득이랑 일의 네. 만족도가 계속 높은 방향으로 가는 이쪽을 계속 추구하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 멋집니다. 지금 어차피 인생은 항상 셀프 파일럿의 과정이고, 네. 새로운 일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이 새로운 것 이외에 다른 일들을 네. 다시 또 셀프 파일럿을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서점도 가시고, 네. 어떻게 철로 작품을 만들까 네. 하는 것도 분명히 구상하고 계시겠죠. 네네. 또 조금씩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또 김석기 작가의 첫 번째 조형 개인전 아이언맨 뭐 이러면서 뭐 벌써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뭔가를 또 저지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때 하고 다시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겁니다. 네, 조형 작가로서 또 인터뷰를 하는 날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 드로잉의 갤러리도 네. 실시간 갤러리 막 1,000만 명 네, 네.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네. 네. 이 순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돈은요, 네.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사실 그거를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은 꼭 하는 얘기 주제 중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로또 맞으면 뭐 할 거냐? 에 대해서. 근데 그 로또라는 게 뭐 해봤자는 아니죠. 큰 돈이긴 한데 대부분 한 20억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크다. 네. 큰 액수니까 그렇게 막 했겠죠. 근데 친구들 뭐 아파트나 이런 가격들을 보면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뭐 여러 매스컴에서도 뭐 600억, 700억, 뭐 1조 자산가 이런 걸 보면서 그 금액이 어느 순간 안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이 될까? 그쵸. 왜냐면 그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제가 버는 소득으로 인해서 제 삶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은 만족해요.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또 그만큼 더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을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한다의 그 액수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겠고, 다만 한 몇 년 전부터는 누군가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뭐 가수분들도 계시고 여러 연예인분들이 뭐 어떤 그 클럽이 있잖아요. 아너스 클럽이라고 해서 막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했거든요. 근데 막 평생 김밥을 팔아가지고 그쵸. 전액을 기부하시는 할머님이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제 코가 석자라고 생각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면서
베푸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를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구나. 내 삶에 비어있던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내 삶을 찾는 거였고 또 그런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베푸는 삶이 있어야지 이게 좀 오래 지속되고 진짜 행복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지역에 내려와서 그리고 이 경력을 단절하고 나서 새로 창업을 하면서 한 1억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억을 달에? 뭐 달에 벌면 제일 좋은데요. 1년에 네. 1억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다였는데 네. 그런 저처럼 그렇게 고군분투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후원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후원금을 줄 수 있는 삶이 제가 봤을 땐 경제적인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시점이 될것 기준도 같아요. 역시 독특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